안녕하십니까. 코인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스팀이라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코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스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보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8억 3천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스팀이라는 코인을 들어가기 앞서서 다양한 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 화폐가 출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했던 것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팀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왜 이 스팀이라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바로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의 개발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출판 업계, 단순하게 이제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 책을 펴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트위터와 같은 그런데 이제 포스팅을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퍼블리셔라는 단어에 통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얻어가면서 이제 양질의 어떤 글을 쏟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출판 형태와 현대 이제 출판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는 어떤 작가가 등단을 하게 돼서 어떤 한 출판사의 혹은 뭐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어떤 이름을 계속 남기면서 이제 책을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책을 펴냈다면, 현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어떤 영상들,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본인의 작품들,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SNS를 많이 하실 텐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좋아요, 그리고 뭐 하트를 누르는 어떤 이런 일련 형태로서 관심을 보이고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의 어떤 보상은 전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 속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정보들이 좀 더 퀄리티가 있는지,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인지, 그리고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조금 더 평가를 해서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스팀의 개발 배경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소속된 작가가 아니라 정말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 즉 뭐 시나 소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펴냄에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스팀의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바로 그 해결 방안으로서 바로 이 글쓴이들에게 토큰의 형태로서 혹은 코인의 형태로서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스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스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팀은 단순하게 코인 하나가 아니라 스팀, 그리고 스팀 달러, 그리고 스팀 파워로 나눠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하게 나눠지는 그 종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토큰을 지불을 해줘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조장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본인들이 꿈꾸는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토큰을 본인들이 구축을 하겠다. 그런데 이 스마트 토큰은 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IoT, 그래서 사물 인터넷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스팀은 창작자들의 판에서 그들이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이라는 코인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이트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스팀잇이라는 사이트가 되는데요. 암호화폐 궁금하셔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이 스팀잇이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팀잇이라는 사이트는 앞서 보았던 스팀이 개발했던 사이트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즉, 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팀잇이라는 사이트 안에서
코인과 토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SNS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그 형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쓴이가 본인의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한글이 이제 좀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해서 글쓰기, 포스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색을,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글, 본인의 커뮤니티의 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글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보트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그들은 이 스팀잇이라는 사이트를 구성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는 바로 마이너입니다. 즉 한국어로는 채굴자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막 채굴을 해서 그 채굴된 보상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혹은 자기 전자지갑에 모아놓기도 하는데, 스팀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트니스라고 해서 관찰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관찰자 쟤네 뭐 하는 얘기냐라고 보시게 되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마이너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트니스가 더 중요한 스팀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20명의 지정된 이 위트니스들이 그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이 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이들이 일정 부분의 어떤 채굴과 같이 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실 만한 점이 뭐냐면 이 위트니스들만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 모두 다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마이너, 즉 프로듀서에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팀 같은 경우는 위트니스에게 가는 경우가 1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0%는 누구한테 가느냐? 보시다시피 글을 작성한 사람, 그리고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피드백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스팀잇이라고 하는 사이트와 그리고 스팀이라는 코인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마이너의 개념뿐만 아니라 스팀에서는 위트니스라는 관찰자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본인들이 말하기로 스마트 미디어 토큰을 꿈꾼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모토인데요. 바로 이 스마트 미디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세계에 있어서 좀 똑똑한 코인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모두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팀은 앞서 살펴보셨던 것과 같은 스팀잇이라고 하는 사이트, SNS에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글에 어떤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의 어떤 지식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of of Brain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뇌들의 증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뭐 검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글이 이렇게 담겼을 때 그 글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라던가 글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이 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에 그 커뮤니티에 있는 혹은 외부인들이 보고서 이거 괜찮네 라고 평가해주는 어떤 일련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형성이 돼서 송금의 형태, 그리고 지불의 형태라고 본다면 바로 이 블록체인 안에 스팀은 퀄리티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팀의 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어떤 형태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앞에 보이셨던 그림처럼 스팀이라고 하는 마크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스팀 파워, 그리고 스팀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이라고 하는 것과 스팀 파워를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받는 것이 스팀과 스팀 파워를 이제 5대5의 비율로 받습니다. 그런데 스팀과 스팀 파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스팀을 내가 글을 써서 5개 스팀을 받고 5개 스팀 파워를 받았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내가 이 5개의 스팀 같은 경우는 바로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팀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좀 오랫동안 묵혀둘 거다. 한 2년 정도 내가 묵혀놔야 되겠다라고 하면 파워업 과정을 통해서 즉 스팀 파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파워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2개를 놔두고 나머지 다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3개까지 파워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3개를 갖다가 갑자기 내일 내가 아니야 사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워다운을 시키고 싶다. 그럼 바로 3개가 슝 오는 것이 아니라 104주, 즉 약 2년에 걸쳐서 조금씩 분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업 되는 것은 바로 그냥 슉 바뀌어버리는데 파워다운 되는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럼 누가 파워업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스팀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글을 썼을 때 받는 스팀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스팀 파워가 높은 사람이 그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게시글에 대해서 스팀 파워를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스팀 파워를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한 번씩 보츠를 했다라는 가정하에도 받는 금액이 상당히 다른 것을 확연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팀 파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개 스팀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101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스팀 파워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할 생각이 별로 없고 내가 이 스팀잇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양질의 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묵혀두는 개념으로 한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팀 파워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스팀잇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볼 것은 바로 스팀 달러인데요. 달러, 미국 돈, 달러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를 바로 스팀 달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팀이라는 것을 스팀 달러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스팀 달러는 이제 미국 돈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스팀잇을 스팀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도대체 2개의 유사한 것을 왜 이렇게 놔뒀냐.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연 이율이 좀 상당히 높은 연 이율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잇 같은 경우는 그냥 코인으로서의 기능에 충족을 한다라고 보면 스팀 달러는 다소 은행의 어떤 개념까지도 넣어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팀 파워 같은 경우는 이들이 아까 구현했던 스팀잇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운영할 만한 어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팀 파워가 그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팀과 스팀 파워와 스팀 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도 스팀 달러와 스팀 2가지를 모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팀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스팀은 왜 이렇게 3가지의 코인으로 나눴느냐? 바로 코인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코인 안정화란 무슨 말씀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시가총액의 등락이 크고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막 100%, 200%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은 너무나 이런 알트코인들이 너무 급격하게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막 등락을 하니 우리는 조금 더 시장에 있어서 가치 안정화를 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좀 구분을 두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팀잇과 스팀 파워가 파워업 과정을 통해서 변환이 될 때는 바로 바뀌지만 얘가 얘로 바뀔 때는 2년에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개를 갖다가 변환시킨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슝 20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발행량이라던가 그리고 감소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기에 유용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스팀이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카카오톡과 유사하게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텔레그램이 이 iOC에서 500억 원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스팀 코인에 대해서 투자의 가치성을 살펴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쓰시는 메신저들이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지만 메신저 사이에서도 단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포스팅하고 그리고 사진을 편집하고 그리고 어떤 짤막한 블로깅 같은 데이터를 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텔레그램이 IOC를 투자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팍스에서도 이 스팀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스팀이 과거에 이제 상장이 되지 않거나 혹은 상장 거래소가 좀 적었을 때는 거래가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코팍스에서 게재가 된 후에 있어서 어떤 가격 변화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